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글로벌 PMC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쿠알라룸푸르 주거용 부동산 시장 분석입니다. 2024년에 이게 5년 만에 최고 거래액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아주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니까 시작부터 흥미롭네요.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 KL 부동산 시장이 왜 지금 특히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지 그 핵심 요인하고요. 또 투자 매력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K 시장이 단순히 회복만 한 게 아니라 뭐랄까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. 과거에 공급 과잉 우려도 있었고 좀 침체기도 겪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우려가 있었죠. 근데 그걸 거치면서 오히려 시장이 더 성숙해지고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여러 지표에서 확인됩니다. 예를 들면 2024년 4분기 주택가격지수, 그 MHPI가 1.4% 상승했고요. 아, 1.4%요? 네. 그리고 거래량은 무려 23.8%나 급증했어요. 와, 23.8%면 정말 엄청난데요? 그렇죠. 동시에 미분양 주택은 또 10.3% 감소했고요. 이런 것들이 시장이 확실히 이제 안정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안정 성장 단계.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매력적일까요? 자료에서 보니까 동남아에서 가장 균형 잡힌 투자 기회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. 네, 그 핵심은 바로 수익률의 균형에 있습니다. 평균 임대 수익률을 보면 연 한 4.6%에서 5.24% 사이로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요. 4.6에서 5.24%. 네. 그리고 예전에는 막 3%에서 7%까지도 치솟았던 자본 상승률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최근에는 1.4% 수준으로 좀 안정화되는 추세예요.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등락보다는 좀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런 의미죠. 그렇군요.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. 네. 그리고 가격대별로 좀 나눠보면 40만 링깃 미만 저가 주택은 임대 수익률이 5%에서 8%로 꽤 높고요. 네. 또 40만에서 100만 링깃 사이 이 중과 시장은 한 4%에서 6% 정도의 균형 잡힌 수익률을 제공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. 아, 가격대별로 수익률 프로파일이 다르군요. 그것도 흥미로운데 특히 이제 한국 투자자 같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KL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을까요? 뭐 가성비 말고 또 다른 점들이요? 네,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역시 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에요. 평균 소득으로 KL에서 집을 사는데 9년이 채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방콕은 21년, 싱가포르는 22년이 넘게 걸리는 거랑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이죠. 와, 9년 대 20년 이상이라니 차이가 크네요. 네, 그래서 싱가포르 수준의 인프라를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.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소득 대비 3분의 1 수준. 어우, 정말 구체적으로 와닿는데요. 그럼 다른 강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두 번째는요, 외국인에게 아주 우호적인 소유권 제도입니다. 이게 중요해요? 동남아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외국인이 토지하고 건물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프리홀드를 허용합니다. 프리홀드요? 완전 소유권. 네, 완전 소유권이죠.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없습니다. 네, 상속세, 증여세가 없다고요? 네, 이게 장기적인 자산 승계를 고려하는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큰 매력 포인트죠. 와,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? 그렇죠. 물론 이제 주별로 외국인이 사야 하는 최소 매입 가격 기준은 좀 달라요. KL 같은 경우는 100만 링깃 이상이고요. 이건 확인해야 합니다. 아, 네. 그 기준은 확인해야겠군요. 그래도 상속 증여세 면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와, 정말 결정적인 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럼 실제 거주나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쪽은 어떤가요? MM2H 프로그램도 좀 바뀌었다고 언급됐었죠? 아, 네, 맞습니다. 그 2024년에 개편된 MM2H, 그러니까 몰레이시아 마이세컨 통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해요. 최소 신청 연령이 25세로 낮아졌고요. 소득 요건이 폐지됐어요. 오, 문턱이 낮아졌네요. 네, 그래서 젊은 투자자를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의 외국인을 유치하려는 거죠. 물론 이제 티어별로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조건 같은 게 새로 생겨서 예전보다 좀 복잡해진 면도 있어요. 그래서 장기 체류랑 투자를 같이 생각하신다면 이 변경된 내용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가격, 소유권, 비자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들이네요. 그럼 앞으로 KL 시장을 이끌 동력은 뭘까요?
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역이나 투자 형태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. 인프라 개발이 핵심이라고 하셨죠. 네, 그렇습니다.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은 역시 대규모 인프라 개발입니다. 그 동해안철도, ECLA라고 하죠. 이게 동부 해안하고 연결성을 높여서 물류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고요. 또 도심 순환선인 MRT 3호선, 그리고 외곽을 잇는 LRT 3호선, 이런 것들이 완공되면 해당 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확 좋아질 겁니다. 부동산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? 소위 TOD, 대중교통 중심 개발 지역의 가치가 커지겠군요. 바로 그거죠. TOD 지역의 가치가 부각될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가 디지털 경제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관련 기업들, 또 전문 인력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게 또 꾸준한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될 겁니다. 아, 인프라 확충이랑 산업 변화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죠. 몽키아라나 방사르 같은 곳. 여기는 국제학교나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여전히 유망하고요. 네, 몽키아라 방사르는 유명하죠. 그렇죠. 여기에 더해서 새로 국제금융지구로 개발 중인 TRX, 툰라작 엑스체인지 지역도 미래 가치를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. 특히 MRT나 LRT 역세권에 있는 중소형 콘도미니엄들,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하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한 투자처로 꼽을 수 있어요. 들어보니 결국 단기 차익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세금 구조도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말레이시아의 부동산 양도소득세, RPGT라고 하는데요. 외국인의 경우에 5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팔면 세율이 30%로 꽤 높아요. 30%요. 꽤 세네요. 네. 그런데 5년 이상 보유하면 이게 10%로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. 아, 5년 기준으로 확 떨어지는군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 보유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불려나가는 투자가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.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증여세 없는 점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KL 부동산은 정말 시간과 함께 가치를 키워나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시장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장기 보유 메리트가 확실하네요. 네. 하지만 어떤 투자든 위험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. 당연하죠. 그래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모든 조건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. 이건 꼭 강조하고 싶네요. 네, 전문가 상담은 필수죠. 오늘 쭉 들어보니까 쿠알라룸푸르는 글로벌 PMC 자료 분석 결과 동남아시아 내에서 정말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 또 외국인에게 유리한 소유권 제도, 특히 상속 증여세 혜택까지 여기에 안정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어요. KL이 계속 디지털 허브로 발전하고 또 대규모 인프라가 계속 들어서잖아요. 네. 그럼 앞으로 한 10년 동안 단순히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걸 넘어서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해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. 아, 주거 형태의 진화요? 네, 예를 들면 스마트홈 기능이 더 고도화된다거나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홈오피스 공간이 더 중요해진다거나 혹은 1인 가구가 늘면서 공유 주거, 코리빙 공간이 더 확산된다거나 하는 트렌드요. 이런 변화들은 오늘 저희가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여러분은 KL 주거 문화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?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